정문 앞에서 지프를 발로 걷어차며 욕설을 퍼붓던 연대장. 그런데 차주가 고작 민간인이 아니었다. 신분증이 펼쳐진 순간 그 자리 공기가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날뛰던 놈이 이번엔 자기 인생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차꼬라지 봐라. 누가 초소문 앞에 이딴식 대라고 가르쳤어. 험한 욕설이 강원도 화천군 북면 제15보병 사단 소속 대대 위병소의 고요를 찢어버렸다. 쾅 묵직한 파차름이 이어졌다. 쫙 빠진 은백색 지프 앞 범퍼가 우그러질 듯 울렸다. 대대장님, 이 차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출입문 경계를 서던 병장 이진우가 창백히 질려 뛰어내렸다. 눈물로 얼룩진 표정이 겁먹고 굳어버려 있었다. 그러나 격분한 지휘관은 부하의 변명 따위는 안 들릴 거라는 듯 확 힘을 주어 전투화로 지프의 앞바퀴를 짓밟았다. 입 다물어 인마야. 넌 왜 경계에 철저히 안 서? 무슨 얼간이가 초소 입구 한복판에다 짐을 버리고 갔는데 연락도 안 취해 병신같이 서 있어. 지금 지게차 가져 확 치워버리기 전에 악을 쓰며 고함을 내지른 사나인. 사단 내의 악질. 최동은 중령이었다. 잔뜩 찌푸려진 눈과 일그러져간 주름게다가 꽉 막힌 지휘관은 놈이 여태 어떻게 폭력적으로 부하를 통제해 왔었는지 알려주는 듯했다. 놈은 어제 저녁부터 심기가 불편했었다. 합동훈련 평가에서 사단 참모에게 털리고 복귀하는 중이었다. 짜증낼 타겟이 절실했던 참에 정문 바짝 앞 진입로를 틀어막듯 세워진 묘한 회색빛 지프가 놈의 눈에 띄어버린 거다. 인식표는 평범했던 사제용 임시판이었다. 고위 간부 전용 마크도 안 보임. 최중령은 무조건 생각 짧은 하급 부사관나 외부인이 멋모르고 세워뒀다고 굳게 믿었다. 이 병장 주인 누구야? 지금 기어 나오라 해. 내 성격 알지? 1분 준다. 최중령이 시근덕대며 시가를 빼내 물었다. 이 병장은 양손을 벌벌 떨었다. 놈은 직전 저기 지프서 내린 인간이 누군지 알았다. 지프서 내린 인물은 검은 마스크들을 쓰고 있었으나 여자가 행정실 밑으로 진입하며 경비 단말기에 접촉한 라이센스 권한은 이 병장의 혼을 달아나게 만들었다. 패스인가? 특급 보안 열람권자 소속 해군 참모 직속 기동대 작전지부 이 병장이 말을 꺼내려 하던 때다. 내 짐에 어떤 불평이라도 있으신가요? 차가운 얼음이 스친 듯한 속삭임이다. 한겨울에 독한 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만큼 딱딱하고 굵은 톤의 울림이 최중령의 목 뒤에서 울려왔다. 최중령이 확 하고 목을 돌렸다. 거그에는 저 여자가 서 있었다. 고작해야 30대 초반이나 되었을까? 짧게 자른 머리는 깔끔했고 핏기가 없는 인상은 싸늘할 정도로 굳었다. 두꺼운 패딩 점퍼 대신 몸에 꽉 붙는 흑색 스웨터와 등산 바지를 입고 있었다. 얼핏 보면 외박 나온 민간 알바나 학생처럼 보였다. 혹시나 막 부임한 신출기 소이거나. 최중령은 시가 연기를 짙게 뱉으며 상대를 머리끝서 스쳐보았다. 미숙호 아름다우며 거만하다. 놈의 머릿속 알고리즘 분석상 도출 결과이었다. 참 웃겨 정말. 야, 네가? 저 폐급 차량 차주. 최중령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상대에게 다가섰다. 상대는 최중령의 더러운 폭언에도 꿈쩍도 안 하고서 버텼다. 반대로 그년의 안광은 최중령의 똥 묻은 워커발과 본인의 앞 유리창 깨진 뚜렷한 파손의 흔적을 노려만 보고 서 있다. 지프 앞을 차셨군요. 상대가 건조하게 답했다. 그래 쳤다. 뭐 어때? 훈련소가 네 방 앞마당쯤 아냐? 어따대 건방 지휘관 길을 틀어막고 오만하게 고개 치켜 들고 섰냐? 네 부대 어디냐? 직급 뭐냐? 지금 소속 직책 안 돼? 최중령이 상단의 면상까지 다가서 손가락을 폈다. 삿대질이 상단의 콧등에 스칠 듯 말 듯 공격적으로 뻗어갔다. 주위에 섰던 경비병 군인들과 스쳐가던 장교들이 입을 다물고서 사태를 바라보고 서 있다. 참 쟤는 끝장났다는 표정들이었다.
상대는 무겁게 머리를 올려 최중령의 앞을 정면로 쳐다봤다. 상단의 눈초리는 맵고 매서웠다. 눈 안에는 최중령이 여태 겪어보지도 못할 수준의 도끼가 압축된 모양로 숨죽여 서 있다. 바쁜 일정이 생겨 잠깐 세워두었지요. 이동에 간섭되지 않게 나름껏 구석자리에 박아둔 줄로만 아는데요. 2년 주둥이를 봐, 경비 불러. 이거 하극상이다. 어디서 하사 나부랭이인지 병정놈인지 모르련 감히 중령한테 침을 뱉어. 너 훈련 누가 시켰어? 당장 중대장 부르라고. 최중령의 미친 소리에 경비대 반장이 빨리 무전기를 꺼냈다. 사태가 막아낼 길 없이 번지고 서 있다. 순간이다. 상대가 큰 숨을 얕게 토해내며 재킷 안에서 물건 하나 빼냈다. 리모컨이었다. 척 마찰과 같이 뒷문짝이 젖혀짐. 너 참 뭐하는 짓냐. 내놈 질문 끝에 응답 안혀? 최중령이 상단의 목덜미 억세게 쥐어짜려 팔을 내밀다. 퍽! 상단의 발이 최중령의 발목을 걷어찼다. 찰나 중이었다. 최중령은 본인의 발목이 대형 분쇄기계에 씹힌 듯 한참 통증을 삼켰다. 비명조차도 터지지 못할 정도의 파괴력이다. 이놈 안나? 최중령이 당혹하여 안면이 새빨간 채 악질렀다. 상대는 최중령의 발목을 누른 채 비어있는 우측 손으로 본인의 재킷 속주머니에서 철제로 만든 배지 모양의 라이센 케이스를 빼냈다. 이어서 무척 느리게 최중령의 시선에 증표를 열어 제켰다. 상대의 몸짓에는 망설임 따위 없었다. 필시 짐승급소에 총을 쏘기 직전의 사냥꾼처럼 적막했다. 최중령은 비명 중에서도 상대가 꺼낸 증명서를 훔쳐봄. 초반에는 앞이 흐릿해 꽉 안 보여 짜증남. 그러나 곧 놈의 시야가 폭풍우라도 친 듯 요동치기 시작한다. 대한민국 해군 이름 윤서아 직급 제독 코만도어 어드럴. 게다가 저 안에 찍힌 화상은 틀림 시야에 박혀진 앳된 상대의 외모였다. 호흡이 막힌 것 같았다. 춘천 훈련소의 매미 울음마저 확 사라진 듯 침묵. 최중령은 본인의 뇌를 부정했다. 가짜 라이센스야? 장난 방송국인가? 30대가 짱 먹었다라고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러나 증명서에 찍힌 해군 최고사령관 도장은 지독히 뚜렷했고 금방 마크는 팩트임을 보여주듯 조명을 쬐어 찬란하게 광내고 있었다. 윤서아 제독은 쥐고 있던 최중령의 발목을 탁 치며 튕겼다. 최중령은 균형을 깨고 자빠지려 함. 최동훈 중령 직전과는 아주 딴판 무거운 중압감이 깔린 첫마디가 윤서아의 코에서 터졌다. 내 놈은 상급자 공식 지프차 파손하고 상급자의 쌍욕을 갈겨댔으며 더해서 물리적 폭력도 행사했지. 법규정상 윗선 능욕과 테러 시도가 어찌나 무서운 형벌지 듣고 왔나? 최중령의 턱이 탈골된 듯 덜덜 떨렸다. 기억력이 리셋됐다. 사태 인지가 전혀 안 됐다. 시아이 저 여군이 제 조카보다 젊어 보이는 저 꼬마가 제독이라고. 참 무무슨 직책 계급. 윤서아가 굵게 잘라 던졌다. 소속 신분 꽉 안 나와요. 중령. 제독의 쇳소리가 3단계나 다운되어 부대 앞쪽 콘크리트 지면을 때렸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었다. 확실한 지시였다. 참 이제 상대는 일반인 오토의 주인이 아니었다. 수천 놈의 해군을 통제할 길 열린 파워를 거둔 배들이란 서열 집단의 꼭대기 절대 포식자다. 최중령은 무의식 중에 경례 포즈를 잡으려 애썼나 무릎이 덜덜 떨려 바르게서 버티기도 벅차왔다. 척추뼈를 따라 진땀방울 냇물듯 흘러내림. 멍청이 금방 걷어친 저 트렁크 놈에긴 배 인생을 박살낼 교수대의 밧줄처럼 느끼기 시작한다. 상관님은 냉혹하게 어른 안면으로 최중령의 요동치는 동공들을 응시했다. 이어서 턱줄이를 매우 얄미웁게 비틀며 최중령의 이성을 철저히 깨어 붓을 돌직구를 날렸다. 내 놈이 외친 저 훈육이라는 짓 지금 본관 당장 보여주마. 대대장실로 기어와 사령관이 곁도 안 쳐다본 채로 초소문을 넘어서 대대본부 방향로 스텝을 돌렸다. 터벅터벅 군화의 마찰음이 최중령의 가슴떨림 진동과 섞여 지진처럼 퍼졌다. 현관 앞에 버려진 이병장과 군인들은 굳어버린 채 거수경례 올리지 않았다. 최중령은 무인도에 혼자 던져진 조난자처럼 바보로만 서 있다.
급박하게 헬멧을 집어들고 갈지자 스텝 제독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이 사건 신화적인 비밀 타격 통제관이자 대한해군 초스피 제독 윤서아가 춘천 15부대에 강림해 오신 첫날에 무척 간단하지만 절대적인 에피소드이다. 게다가 이 충돌은 미래의 저조직에 휘몰아칠 막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하다. 대대 지휘 통로는 잠든 사람 적막했다. 평일이면 비서들의 타자음과 알람벨 소리로 복잡했을 순간이겠지만 금일은 바닥에 퍼진 세균조차 기침 감추는 듯했다. 윤서아 제독은 짐짓 호텔 정원을 산책하는 듯 편안해진 스텝으로 로비 한복판 밟았다. 저 뒤서 최동훈 중령이 허덕이며 뒤쫓고 서 있다. 부디 사령관 취소 제독님 잠깐만요. 내 뜻 단 한 번 봐주쇼. 최중령이 찌질한 억짐이 날리며 상관님의 등짝 보고 외침 날렸다. 하지만 상관님은 답변조차 일절 안 했다. 보스가 통과하는 길마다 목격한 장교들은 생전 처음 예쁜 미녀가 훈장 달고 서선 상황에 멘붕하며 기둥부터 충성 인사말 쳤다. 윤서아는 놈들의 인사를 시선 단톨 안 주고서 패스했다. 당장 제독의 타겟은 딱히 하나 대대장실 뿐이다. 제독님, 소인 아까는 기온 끌어서 잠깐 또라이 짓을 했어요. 첫 만남 실수를 터뜨렸네요. 용서 바랍니다. 제발 스톱해 주시죠. 최중령의 쉰소리가 차츰 거짓톤로 변해갔다. 20년 인생 내내 축적해온 놈의 체면이 30대 처녀 목 뒤에서 박살 파탄 나고 서 있다. 제독님이 대대장실 입구에 멈춰섰다. 간판에는 대대장 중령 최동훈이라는 폰트가 은빛으로 번쩍대고 서 있다. 상대는 손을 쓰지 않고 몸을 돌려 최중령을 쏘아다 노렸다. 열 짧은 두 음절이다. 넵, 열어라. 내 방이잖아. 최중령은 부랴부랴 뛰어와 금속 손잡이 비틀다. 철컥. 문이 열리자마자 제독님은 미련 없이 룸으로 걸어갔다. 광활한 사무장, 벨벳 의자, 벽지를 잔뜩 덮은 상장 쪼가리 이어서 베란다 숨은 미니 식물들, 전형적인 보스놈의 룸이었다. 상관님은 고민 따위 제일 높은 곳 대대장 탁자 뒤쪽 임원 소파로 뛰어가 벌러 덕누웠다. 두꺼운 가죽 비명이 고요를 찢다. 보스는 탁자 위에 세운 최중령의 이름판을 손끝 하나로 확 밀어서 잡아뜨렸다. 참, 최중령 지금 너나 단 둘뿐이야. 사령관이 두 발을 모아 턱을 때렸다. 최중령은 샷다 치고 뻘쭘이만 서 있다. 제 방인데도 낯선 곳에 온 손님처럼 몸을 둘 곳을 찾지 못했다. 저기 소속이 국방부대 직할이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쪽 라인 인사는 이번 달에 없었는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임관 기수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650기입니다만 최 대령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기수와 서열로 상황을 무마해 보려 했다. 어떻게든 공통된 인맥을 찾거나 선배 대우를 받으려 하는 치사한 속셈이었다. 윤서아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라기보다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벌레를 보는 듯한 허탈함에 가까웠다. 최동훈 대령 지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모양인데 나는 자네와 나이 기수 계급 따위를 논하러 온 게 아니야. 자네가 내 차를 망가뜨린 건 내 알 바 아니야. 수리비 청구하면 그만이지. 문제는 자네의 그 태도가 내 작전 진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는 거야. 작전 진행이라니요? 아니 갑자기 정문초소 앞에 차 세워두고 무슨 임무를 하신다는 겁니까? 최 대령이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윤서아의 눈빛이 순간 무섭게 변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있던 검은 전화기의 수화기를 들어 최 대령 쪽으로 밀었다. 의심스러우면 전화해. 네. 사단장한테 전화하라고.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직접 물어봐. 자네가 믿는 그 낡은 동아줄이 얼마나 썩었는지 확인시켜 줄 테니까. 최 대령은 침을 꿀꺽 삼켰다. 사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건다는 건 도박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신원미상의 여자에게 휘둘릴 수는 없었다. 만약 그녀가 가짜거나 과장된 권한을 행사하는 거라면 역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단축번호 0번을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사단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최 대령 무슨 일인가? 최 대령은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려다 윤서아의 표정을 보며 수화기를 귀에 바짝 댔다. 충성. 사단장님 연대장 최동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집무실에 국방부대 특수작전지휘부 소속이라는 윤서아 준장님이 와 계십니다. 혹시 사단장님께서 알고 계신 일정인지 확인차 연락 올렸습니다. 전화기 너머 침묵이 흘렀다.
그 3초의 침묵이 최대령에게는 10년처럼 느껴졌다. 이윽고 전화기가 터질 듯한 호통이 흘러나왔다. 소리가 어찌나 큰지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있지 않은 윤서아에게까지 또렷하게 들렸다. 야, 이 멍청한 놈아. 윤 장군이 거길 왜 벌써 가? 도착하면 바로 지휘소로 모시라고 했잖아. 너 설마 윤 장군한테 실수한 거 아니지? 지금 스피커폰 켜 당장 바꿔. 최 대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바짝 마른 두 손으로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바꿨습니다. 사단장님. 윤서아는 여유롭게 몸을 소파 뒤에 기대었다. 윤 장군님 25사단장입니다. 아니, 오신다는 연락을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보로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최 대령 이 친구가 워낙 둔감한 놈이라 잘못을 범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사단장의 목소리는 처절할 정도로 정중했다. 윤서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 마중은 필요 없습니다. 기밀 유지가 최우선이니까. 그런데 이 연대장이라는 작자가 보안은커녕 정문소 앞에서 제 차량을 훼손하고 협박까지 하더군요. 사단장님, 교육 지침이 원래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당장 즉시 수사대 보내서 구속 수사시키겠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됐습니다. 내 선에서 끝내도록. 그보다 사단장님 지금부터 코드레드 비상을 발령합니다. 제 권한으로 25사단 예하 7연대의 모든 연락과 통행을 차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최동훈 대령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제가 직접 연대를 지휘합니다. 최 대령은 두 발에 힘이 빠져 빈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지휘권 박탈. 그것은 군인으로서 죽음 선고나 마찬가지다. 불만 있습니까? 사단장님, 없습니다. 무조건적 협조하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씀하십시오. 전화가 끊어졌다. 뚜뚜뚜. 끊어진 신호음이 사무실 안을 채웠다. 윤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넘어져 있는 최 대령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그의 정모를 발끝으로 툭 찼다. 들었지? 너는 이제 연대장이 아니야. 그저 평범한 아저씨지. 아니, 수감자 대기 중인가? 윤서아는 허리를 숙여 최 대령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가 왜 정문소 앞에 다급히 차를 세웠을 것 같아? 똥이 마려워서 아니야. 내 부대 안에서 지금 쥐새끼 한 마리가 최고 군사 비밀을 빼돌려 도망치고 있다는 신호를 잡았기 때문이야. 네가 내 차를 걷어차며 시간 허비했던 그 10분 동안 놈은 쥐구멍을 찾았을 거고. 윤서아의 눈이 싸늘하게 빛났다. 만약 놈을 놓치면 그 책임은 온전히 내 몫이 되어 버릴걸. 옷 벗을 준비나 해. 최동훈 씨. 연대 지휘 통제실에 거대한 문짝이 열렸다. 에어컨 바람과 함께 여러 대의 스크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섞인 묘한 공기가 윤서아를 맞이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거대한 바위를 던진 것과 같았다. 상황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다. 전원 주목. 현 시간부로 7연대는 전투태세에 진입한다. 윤서아는 답례를 생략하고 메인 모니터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뒤로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끌려온 최동훈 대령이 낡은 소파에 내던졌다. 상황병들은 연대장이 포로처럼 끌려온 모습에 몸이 얼어붙어 버렸고 윤서아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정보과장 현 시간부로 영내 CCTV 및 GOP 철책 감시 카메라 10시간 전 파일 찾아내. 작전과장 전 중대 정문소 차단하고 영해 거주 간부들 소집해. 단 소집령은 야간 일과로 속이도록. 쥐새끼가 눈치채고 숨으면 곤란하니까. 윤서아의 지시는 차갑고 정확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저 산속의 지형이 3D 홀로그램처럼 펼쳐져 있었다. 준장님,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이유를 알아야 임무 진행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작전과장인 이소령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는 뛰어난 군인이지만 갑작스러운 지휘권 이양과 상황 변화에 놀라는 표정이 뚜렷했다. 윤서아는 메인 스크린에 USB 하나를 꽂았다. 화면에 붉은색으로 SEC라는 문구가 떴다. 오늘 오전 9시 국방부대 보안실에서 개발 중이던 신개념 군사통신기기 스피릿의 프로토타입이 사라졌다. 마지막 신호가 잡힌 곳이 바로 여기 양주 25사단 7연대 위수구역이다. 놀라움이 상황실을 감싸았다. 차세대 통신 모듈이라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물건이었다. 그게 놈들 손에 쥐어지면 국군의 모든 암호 체계를 갈아엎어야 하는 대형 참사였다. 신호는 정문소 주변에서 끊겼어. 범인은 안쪽 배신자가 있거나 내부에 침투해 있던 고정 간첩이다.
놈은 이 부대의 지리를 훤히 꿰뚫고 있어. 내가 도착했을 때 놈은 정문소를 빠져나가던 찰나였을 거야. 그런데 최동훈 전 연대장이 나를 붙잡고 시간을 끄는 바람에 놈이 다시 숙소로 기어들었다. 구석에 처박힌 최대령이 고개를 푹 숙였다. 윤서아는 지휘봉을 들어 화면상의 한 위치를 짚어냈다. 막사 후방 무기고와 연결된 야산 산책로였다. 이곳 삼중대 구역 망가진 초소길이다. 여기 CCTV 작동하나? 아닙니다. 지난주 폭우로 다 부서져서 수리 대기 중입니다. 정보과장의 대답에 윤서아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우연이라기엔 완벽하네. 고장난 CCTV 그리고 그 시간대에 그곳으로 향하는 순찰로가 비는 시간. 놈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 윤서아는 볼펜 한 자루 소리내며 내려놓았다. 지금부터 추적을 개시한다. 놈은 아직 영내를 벗어나지 못했어. 내가 정문소를 차단하면서 놈의 퇴로가 막혔거든. 그렇다면 놈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둘뿐이다. 하나는 접근하기 벅찬 곳에 박혀서 밤이 되길 기다리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고 통제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간부들은 불안감에 숨을 죽였다. 가장 안전한 곳, 즉 시선 아래로 숨는 것이다. 그때였다. 정보병 한 명이 다급히 소리쳤다. 장군님 삼중대 탄약고 인근 숲에서 정체불명 열 신호가 발견되었습니다.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동물 덩치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화면에 흑백의 열화상 카메라 영상이 띄워졌다. 숲속을 뛰어가는 희미한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최 대령이 펄쩍 뛰면서 외쳤다. 저기는 금지구역 옆쪽 샛길이잖아. 저기로 나가면 바로 도로랑 이어져. 윤서아는 최 대령을 무시하고 마이크를 잡았다. 전 병력에게 알린다. 삼중대 탄약고 뒤편 A3 구역으로 기동 타격대 출동시켜 총기 사용을 승인한다. 단, 생포가 우선이다. 놈이 가진 물건이 손상되면 내 목숨도 끝이라고 생각해라. 기동 타격대 출동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건물을 채우기 시작했다. 윤서아는 화면 속의 도망자를 매섭도록 쳐다보았다. 움직임이 보통이 아니었다. 수풀을 헤치고 나가는 동작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특수요원의 그것이었다. 하지만 윤서아는 어딘가 위화감을 느꼈다. 너무 뻔했다. 기밀을 훔친 전문가가 대낮에 적외선 카메라가 전부 보고 있는 평야지로 도망친다. 그것도 내 편이 나타나서 경고를 한 그 시점에. 잠깐 윤서아가 손을 들어 이동 지시를 끊었다. 멈춰. 기동대 들어가지 말고 엎드려. 네,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소령이 깜짝 놀라 되물었다. 미끼야. 윤서아의 목소리는 자신이 꽉 차 있다. 놈은 우리가 저쪽으로 병력을 집중시키길 원하고 있어. 저건 그냥 이목을 끌기 위한 속임수이다. 진짜는 다른 곳에 있어. 윤서아는 도면을 다시 보았다. 병력이 A3 구역으로 몰려가면 제일 방어가 약해져 버린 곳. 그곳이 놈의 진짜 탈출구였다. 그녀의 시선이 도면 위를 매섭게 훑었다. 연대 본부, 위병소, 탄약고, 그리고 유일하게 병력이 빠져나가는 순간 텅 비게 되는 곳. 그녀의 손가락이 도면 위의 한막사, 장교 독신자 숙소에 멈췄다. 이소령, 너도 무기 있지? 네. 아, 예, 있습니다만. 윤서아는 자신의 허리띠에 걸려있던 검은색 권총을 뽑아 슬라이드를 당겨 약실을 확인했다. 철컥. 금속성이 공간을 매섭게 질렀다. 나를 따른다. 기동대는 그대로 A3 구역을 포위하고 압박만 해. 결코 쏘지 말고 구석으로만 밀라고 해. 진짜 쥐새끼는 혼자 끝낸다. 어디로 가십니까? BOQ 장교 숙소. 이 부대에 적의 조력자가 있어. 그것도 아주 계급이 높은 놈이. 윤서아는 최동훈 대령을 비웃으며 보았다. 어쩌면 놈은 최 대령 당신이 친했던 동생일지도 모르겠군. 윤서아가 상황실을 박차고 나섰다. 뒤따르는 이소령의 얼굴은 불안과 두려움에 창백히 식어 있었다. 하지만 윤서아의 얼굴에는 사냥감을 목전에 둔 맹수의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한여름의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연병장. 20대 여성 장군은 두려움 없이 적의 한가운데 향해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낮 12시에 빛들이 초라하게 낡은 콘크리트 건물인 장교, 독신자 숙소 복도는 어둡고 습했다. 건물 끝 유리창에 들어온 볕 안에서 먼지가 부유했다. 윤서아 준장은 전투화 소리를 없앤 채 고양잇과 맹수처럼 유연하게 복도를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 뒤를 따르는 작전과장 이소령은 권총을 쥔 손에 흥건하게 땀이 차는 것을 느꼈다. 숨결이 두물 것만 같았다. 306호. 윤서아가 손짓 하나만으로 이소령에게 지시를 내렸다. 306호는 연대 군수과장 송우진 대위의 방이었다. 평소 차분하고 과묵하기로 이름난 송 대위가 배신자일 리 없다고 이소령은 생각했다. 하지만 윤서아의 눈은 믿음이 차 있었다. 문틈 사이로 조용하게 뿜어져 오는 시가 향기. 송 대위는 비흡연자였다. 윤서아가 손가락 3개를 꼽았다. 셋, 둘, 하나. 쾅. 윤서아의 발차기가 썩은 나무 문을 산산이 조각내며 박살냈다. 문이 바닥으로 부서지며 굉음을 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소령이 소리치며 진입했다. 작은 방 안 책상 옆에 서성거리고 있던 사내가 벌떡 일어났다. 송대위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소령이 알던 단순한 동생의 것이 아니었다. 송대위는 창문으로 도주하려다 이미 창밖을 헌병대가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사냥개처럼 화를 내비쳤다. 그가 가방 안에서 챙겨둔 KO 무기를 꺼내 들었다. 안 돼. 이소령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윤서아의 그림자가 이소령을 스치고 지나갔다. 탕. 총성이 작은 방안을 때렸다. 하지만 쓰러진 것은 이소령이나 윤서아가 아니었다. 파편은 벽면을 때렸다. 윤서아가 눈 깜짝할 거리를 좁혀 송대위의 손목을 비틀어 올려버린 것이다. 우지끈 팔이 꺾여지는 끔찍스러운 소리와 함께 송대위의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아! 송대위가 비명을 지르며 반대편 손으로 허리띠에서 나이프 빼내 윤서아의 목을 노렸다. 평범해진 병사의 격투가 아니었다. 살인을 목적으로 훈련받은 살수의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윤서아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머리를 매우 낮게 숙여서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송대위의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송대위의 몸이 굽어졌다. 이어서 윤서아의 무릎이 송대위의 턱을 올려쳤다. 퍽. 딱 3번의 공격. 송대위는 숨이 넘어간 채 타일이 쓰러졌다. 거품을 문입에서 비명조차 들리지 않았다. 이소령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1초 아니 0.5초였을까? 그 짧은 찰나에 인간의 육체가 저렇게 비참해지며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윤서아는 머리카락 하나 없이 바닥에 떨어진 송대위의 단검을 발로 차 구석으로 치워버렸다. 그리고 쓰러진 송대위의 주머니를 뒤져 빨간색 미니 플래시 메모리 찾았다. 고스트 모듈. 그녀가 냉혹히 말했다. 이소령이 다가가 포승을 꺼내려는데 윤서아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엎드려. 그녀가 이소령을 덮쳐 옆쪽으로 날았다. 동시에 창문 밖에서 섬광이 번쩍였다. 팡! 직전까지 그들이 서 있던 곳들을 향해 로켓 추진 유탄 RPG 같은 무언가가 날아와 꽂혔다. 창문이 박살이나 버리고 벽이 부서져 내렸다. 굉음과 함께 시커먼 연기 방안을 집어삼켰다. 숙소 밖에서 대기하던 누군가가 증거인멸을 위해 집 전체를 부셔버리려 한 것이다. 쿨럭쿨럭. 준장님. 이소령은 가루를 뒤집어 쓴 채 고개를 들었다. 귀가 막혀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 윤서아가 있었다. 그녀의 이마에서 피가 번지고 있었지만 눈빛은 한층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무너진 잔의 더미 속에서 기절한 송대위의 멱살을